내공용 문법 1과 유닛 1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형식인데요. 일형식은 흔히 우리가 명사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사가 덧붙을 수도 있죠. 우리가 부사를 문장의 요소로 취급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부사가 생략해도 말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부사가 동사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는 말은 없습니다. 모든 문장에서 생략하면 생략하기 전과 생략한 후의 말은 분명히 달라지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부사는 그러면 하나의 요소로 독립된 요소로 취급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모든 동사가 나타내는 그 행위는 언제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렇죠? 이런 부사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동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동사와 분리될 수 없는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사는 생략해도 말이 되기 때문에 그 핵심 요소로 자리 잡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사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The movie is over 라는 문장에서 over가 부사인데요. 이 over가 생략이 되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over가 있어야만 영화가 끝났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사 이렇게 해서 다른 형식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형식으로 집어넣을 이유가 없이 이 is라고 하는 것은 동사 over라는 부사와 한 몸을 이루어서 의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형식은 이런 역할을 하죠. 동사가 명사의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되게 구체적인 의미를 띠고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He runs 이렇게 하면 run이 he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re is a festival에서 요 is는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festival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죠? 페스티벌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있는 페스티벌과 시내에 있는 페스티벌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요 전치사와 동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형식은 기본적으로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지지만 부사가 덧붙을 수 있고 그 동사와 부사는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부사를 독립된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일형식의 특징은 뭐냐면 동사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형식인데요. 이형식의 구조는 이렇게 되죠. 명사 1, 동사 명사 2, 명사 1과 명사 2가 이퀄 관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주어 명사 1과 명사 2가 같을 때 요 명사 2 자리에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요 명사 1을 뭐라고 하냐면 주어라고 하죠. 주어. 동사 앞에 나오는 이 명사 1은 언제나 주어입니다. 언제나. 그 다음에 요 명사 2는 뭐냐면 주어와 같은 명사는 우리가 보어라고 하고요. 주어와 다른 명사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에서는 보어가 나오게 되는데 요 명사 2가 보면 형용사도 보어죠. 명사 2는 명사 1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He is a boy. he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이 a boy예요. He is my son 이렇게 하면 he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이 my son인데 my son은 그 사람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 지위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들이 되게 명사이로 오게 되고요. 형용사는 그 사람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He is kind, 친절하다, 성격적인 면이고요. He is tall 이렇게 하면 키가 크다라는 의미고요.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이나 또는 속성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 그죠? 물론 사물의 크기나 질량이나 또는 속성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더 그 명사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명사 2가 아니라 형용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 형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형식은 동사가 명사를 설명했지만 이 형식은 명사 2와 형용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명사 2나 형용사가 명사 1을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he에 대해서 handsome이 설명해 주지 is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he에 대해서 a teacher가 설명해 주는 거죠. a teacher는 he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사회적인 이름. handsome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겉모습이니까 속성을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it may sound strange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소리, it이 소리를 나타내고요. 그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린다는데, 요 it에 대해서 사운드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요. strange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대신에 is로서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The voice
may be strange. 이상한 것처럼 들릴지도 몰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꼭 사운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사운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동사로 써도 되는 이 자리에 사운드를 쓰게 되었을 때 그게 소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look은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주어의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이 형식에서 주로 비동사가 쓰이는데 말하자면 동사가 필요 없을 경우,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동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와 뒤에 나오는 명사 또는 형용사만 있어도 의미 전달이 다 되는데, 예를 들면 I, a teacher, 이해되죠? This kite, this a kite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의미가 다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문장에서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하나의 문장이 이루어진다. 그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이 동사가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필요 없을 때 주어를 쓰는 경우 있죠. 그때 쓰는 것이 뭐라 했죠? 비인칭 주어라 했어요. 동사의 의미가 필요 없을 때 쓰는 동사가 바로 비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운드 대신에 be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사운드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The city became famous 이렇게 했을 때 그 도시는 유명해졌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변화를 나타내는 약간의 기능은 하지만 사실은 the city가 famous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약간의 역할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the city와 famous의 관계죠. 그래서 사실 동사는 큰 역할을 못하는 게 이 형식의 특징이에요. 이 형식은 동사가 모든 설명을 하지만 이 형식은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나 형용사가 설명을 한다. 이게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감각동사의 look, sound, smell, taste, feel 뒤에 형용사 오는 거. 요때 요 감각동사들은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그 다음에 미각적으로, 이건 또 그냥 촉각적으로 어떤 느낌이 든다는 거지. 주어가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진다는 거지.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it feels smooth. smooth. 이렇게 얘기하면 it이 만지는 게 아니고요. 화자가 it을 만져보니까 스무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it이 스무드한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he feels cold. 자, 그는 추운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요 감각동사가 아니고 지각동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하는 화자가 그 사람을 만져보니까 차가운 느낌이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시체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이게 감각동사예요. 그런데 그가 능동적으로 he가 feels라는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지각동사가 아니고 이 형식도 아니고 3형식으로 보는 게, 물론 cold를 형용사로 보면 이제 이 형식이 맞는데 이 형식이라 하더라도 얘는 감각동사로 볼 수 없고 지각동사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he가 feels의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일반적인 이 형식과는 좀 다른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여기서 feel은 주어가 느끼는 거지, 화자가 느끼는 거지 주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feels에서 feels는. 그런데 여기 he feels에서 feels는 주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다르다는 거 이것도 같이 알아두고요. 감각동사 뒤에 like 오면 명사가 쓸 수 있어요. 명사가. 그래서 my friend looks like a model 이렇게 하면 내 친구와 모델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요 like a model이 형용사 역할을 해서 이 형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이해해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삼형식은 그럼 어떤 거죠? 삼형식은 요런 구조입니다. 명사, 동사, 명사 2. 근데 명사 1과 명사 2가 이 형식에서는 이퀄 관계였는데 3형식에서는 unequal 관계예요. unequal 관계일 때 명사 2를, 그러니까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명사 1과 다를 때 얘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목적어. 그러면 이 3형식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3형식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대상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 예를 들면 I meet her. 나는 그녀를 만난다. 자, I meet her. 이 문장 보세요. 그녀가 없으면 내가 만나는 이 행위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내가
그 나쁜 녀석을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쁜 녀석이 없는데 내가 때리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른 대상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일 때, 이럴 때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고 이 삼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사를 우리가 보통 타동사라고 해요. 타동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 동사가 타동사인데 타동사요? 타동사라고 했을 때 요 타는 남타예요.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와 다른 명사다 이런 거죠. 자, 앞에 올라가 봅시다. 요때 이 형식에서 이 동사를 우리는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자동사라고 하는데, 자자는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라는 것은 주어 자신이라는 뜻이야.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 자신의 명사다.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타인 동사다. 타인 명사다. 그러니까 주어와 다른 명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동사 뒤에 주어와 같은 명사가 오면 자동사고요. 주어 자신을 나타내는 명사다. 동사 뒤에 다른 명사가 오면 타인 명사다. 그렇죠? 타인 명사를 필요로 하는 동사다. 타동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다른 대상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고요. 동사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대상이 만들어질 때, 예를 들면 make라든가 build라든가, 그렇죠? 또 어떤 결론을 낼 때 conclude, 결론을 내려서 요 다른 다른 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궁극적 행위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에게서 일어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녀를 기쁘게 했다. 그죠? 내가 그녀를 기쁘게 했다. 내가 그녀를 웃게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기뻐하는 것은 주어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에게서 일어나죠. 그죠? 이렇게 요 세 가지의 행위일 때 우리는 보통 타동사라고 하고요. 삼형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She loved the book. 그녀는 그 책을 좋아했다. 그죠? 이 책이 없으면 책을 좋아한다라는 이 개념이 만들어질 수 없죠. 이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책과 그녀 사이에 love라는 이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솔직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뭐 다른 대상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다른 대상이 만들어진다라기보다는 요 세 가지보다 좀 약간 다른 뉘앙스인데, I honestly didn't understand that. 자, 나는 솔직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해한다라는 개념은 이해의 대상이 있어야 이해하는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에도 대도 없이 이해한다라는 개념은 생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We want to watch TV에서 want의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봐도 좋고요. want to watch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봐서 TV를 목적으로 봐도 좋아요. 선생님 이걸 선호합니다. want to watch를 하나로 보는 거. 우리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뭐를? TV를 보고 싶다. 이렇게 쓸 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상이 없을 때 본다라는 개념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은 즐겼다. 뭐를요? 서로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 이렇게 했는데, 즐기는 내용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행위가 없으면 즐긴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다 1번의 행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2번과 3번의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대부분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서 enjoy는 to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요. 여기서 want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그런데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to 부정사 뒤에 나는 동사 원형까지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enjoy는 이거 따로따로 보는 게 좋아요. 동명사는 또 원래 얘를 하나의 그 명사로 보기 때문에 영어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여기 보면 타동사 구에서요. 요 두 개의 동사가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면 look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처럼 보이다 해서 시각적으로 어떻다 이런 걸 보여주지만 look에서는 행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요 다른 어떤 전치사나 부사와 결합해서 또 다른 의미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타동사 구로 보고요. 뒤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가 목적으로 봅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동사들이 있다. 요거 외워야 되고요.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서 그 테스트 할 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것도 암기하면 더 빠르겠죠? to 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런 것들로 같이 암기하고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